자, 그럼 제가 햇빛이 지금 제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햇빛이 우리 몸에 끼치는 그러한 중요한 유익이 뭔가, 햇빛이 정말 어떠한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햇빛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낮과 낮을 낮으로 인식하고 밤을 밤으로 인식해서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활동이 필요해서 부진하고 이런 거가 없으려면은 생체 시계가 태양과 정확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햇빛과.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반응을 하는 신경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에요. 이제 반응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경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그래서 정확한 생체적인 리듬을 유지해야만이 우리 몸이 정상화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이나 이렇게 가서나 갔다 와서 시차 적응에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몸이 상당히 며칠간 어렵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시차를 적응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루에 순환되는 내 몸의 호르몬이 이제 생체 시계에 맞게 적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의 이 생체 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9시 전후에서 9시 전이면 더 좋아요. 전에 햇빛을 한 15분 정도, 최소한 이 정도를 꼭 이렇게 햇빛을 쬐라. 그러면 생체 시계가 정상화된다. 그리고 모든 호르몬 분비와 또 체온도 제대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몸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햇빛만이 생체 시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더 크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 지구와도 일치를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햇빛과 일치시키는 우리 몸을,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을 지구의 진동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죠. 7.83Hz. 이 7.83Hz가 인간의 심장 박동수, 심장의 그 박동수, 그 다음에 그 뇌의 그 주파수, 이거와 일치시킬 때 인간은 심신이 모두 안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휴먼 공명 주파수인데, 이거와 같이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계속 매 순간 이제 걷는 순간, 땅을 밟는 순간 이게 땅과 땅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가, 물리학자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선에도 이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를 쏴줘야만이 우주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과 일치시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태양과 내 몸을 일치시켜서 인간의 24시간 생체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라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세라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햇빛을 쬐는 순간. 그런데 이제 세라토닌은 감정과 우리 기분을 조절해요. 이 세라토닌이.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은 이 세라토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라토닌이 만약에 부족하다, 세라토닌 분비량이 적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울증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사람이 세라토닌 분비가 안 됐을 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치료하면 세라토닌 제제를 주는 겁니다. 수면제는 뭐 안정제를 주는 게 아니고 세라토닌 제제를 넣어주는 게 그 우울증 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면증. 나는 왜 이렇게 불면증이 심할까?
가끔씩 이래 찾아오는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는 뭐 인간이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런 거를 스스로 이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불면증을 뭐 없다고 할 수 없고 가끔 또 불면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내가 낫게 해야 된다 하면은 햇빛을 쬐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뭐 해야 돼요. 우울증 같은 건 약 먹어야지 나요. 잘하면 안 나요. 병이 이미 이제 진행됐으면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억과 학습 기능, 특히 이제 뭐 치매와도 관련이 있죠. 기억과 학습 기능을 되살리고 그걸 특히 어린 아이들이 활발하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뇌의 어떤 정상적인 뇌의 해마죠. 해마가 죽어가는 게, 그 치매인데, 해마 부분이. 그 해마를 정상화시키고, 치매를 늦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 개선이라든지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을 쬐야 된다. 하루 15분 정도 이상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렇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를 생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햇빛을 쬐면은.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의 그 뼈, 근골격계, 거기에 주요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과 인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흡수하도록 몸에 칼슘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칼슘제 아무리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진달래도 이렇게 많이 폈네요. 자, 진달래가 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이제 특히 여성들이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면서 골밀도가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골다공증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럼 골다공증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제 뭐 낙상할 우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면 더욱더 이런 뼈와 골근격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평생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검버섯이나 주름이나 어떤 뭐 그런 걸 의식해 갖고서 이렇게 햇빛을 기피한다면은 어떤 우리 몸에 중요한 그런 골근격계, 뼈의 건강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노년에는 특히 햇빛을 쬐는 것을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장암, 소화기, 대장암 또 위암 이런 그 소화기계 암에 이게 햇빛이 상당히 예방한다, 햇빛에. 그리고 이제 걸려도 빨리 낫게 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병동에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또는 이런 들에서 많이 햇빛을 쬐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왜 그러냐, 햇빛을 안 쬐면은 체온이 낮아지죠. 체온이 낮아지고 일조량이 이렇게 적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체온이 제대로 조절되고 소화 기능, 신진대사,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햇빛을 적절하게 쬐을 때 이게 정상화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뭐 위, 간, 뭐 이 대장, 이런 게 거기 암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그 자세한 그 병의 발생 기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알긴 아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 다른 거 설명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암세포가 39.3도면은 우리 체온이 36.5도가 정상인데 39.3도 이상이면 암세포가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제 온도를 확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 고열로다가 암을 치료하는데, 다른 장기가 또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치료법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햇빛을 쬐서 내 몸의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D 생성 같은 것을 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할 때 면역이 또 이런 암세포를 또 전부 공격해서 없애버리죠. 하루에 암세포가 인간이 5,000개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하려면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살상세포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결국 햇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 걷기에 의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된다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활발하게 분비된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이런데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게 에스테론이고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이 젊었을 때는 분비가 활발해서 어떤 면역도 잘 형성되고 또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그런 활동도 이 호르몬에 좌우돼 있죠. 그래서 여성이 갱년기 지나서 이런 그 생리 활동이 멈출 때 에스트로겐도 급감해서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요법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건 의학적인 얘기고, 어쨌든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인데, 남성은 이제 젊었을 땐 테스토스테론이 높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늘어나요. 반대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노년에 이래 접어들면서 여성은 남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남성은 또 여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또 저기에 원인이에요. 여성이 여성다운 호르몬이 있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운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져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한 65세 뭐 70세 이래 되면은 여성과 남성 얼굴도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성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고 남성이라고 해서 다를 것 같고 거의 뭐 중성적으로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그래서 이 호르몬 기능이 중요한데, 이러한 생체 호르몬, 그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햇빛을 쬐야만이 조정이 된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도 테스토스테론만을 볼 때 일조량이 적은 11월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 양이 증가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일조량이 테스토스테론을 좌우한다.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들이 이제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은 뭐 발기부전도 일어나고 이런 성적인 활동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뭐 엄청 힘든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여성 역시 성욕이 저하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늙어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대의 그 주립병원에서 햇빛을 가슴이나 등에까지 이렇게 충분히 쬐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120%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논문을 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의 이 소중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좀 오늘 기네요, 제가. 햇빛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불이나 옷 같은 것을 햇빛에 널어 말리죠. 아니, 햇빛이 나쁘다는데 왜 거기 갖다 이불이나 옷을 갖다가 햇빛에 말려요? 아주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입니다. 햇빛에 왜 말리냐 이거죠. 인간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정말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햇빛이 살균, 소염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균을 살균하고 우리의 그 염증을 해소한다. 그래서 여드름도 억제하고 또 푸석푸석한 피부도 개선하고, 하여간 문제성 있는 피부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이게 그러니까 피부의 대사 기능이죠. 피부도 계속해서 변하죠. 그 피부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바로 햇빛이다. 그래서 갱년기에 들어서 어떤 내분비계의 그런 혼란을 바로잡는 게 햇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을 아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던 거, 햇빛을 쬐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 몸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체시계를 바로잡는다. 인간의 생체시계를. 두 번째는 세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정서적인 안정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킨다.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흡수를 돕고,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근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또 빨리 낫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장암, 위암 등 소화기의 암을 이게 결정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도 빨리 치료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를 정상화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6가지. 6번째. 그것은 살균작용과 소염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불과 옷을 햇빛에 널어 말린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아주 정상화되는 요소 이 6가지. 이 6가지가 맨발 걷기를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사람들이 기를 쓰고 뭐 하죠. 요새는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가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하러 맨발로 땅을 밟고 다닙니까?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지. 그런데 맨발이 편하고 해보니까 또 맨발이 나의 모든 건강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가 많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았고, 할 수 있는 기회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롭게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맨발 걷기와 연결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유익하게, 어쩌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